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의 황주원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임 튀어오른 쪽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조정이 고개를 들니까 우리 시장도 가던 쪽에서 확 갈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갈지 여기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지 고민이 드네요. 일단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력으로서 작용이 될까요? 물론 바이오주가 꿈틀거리게 하는데 불씨를 던지긴 했는데 매크로 전반적으로, 증시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황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부분이에요. 지난달에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다. 1월 달에 하느냐, 2월 달에 하느냐 시기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1분기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로 넘어가야 되는 다음 금통위가 4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2월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예요. 요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그만큼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어떤 그 관세 이슈, 이것이 이제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월 달에도 1월 달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월에는 가장 결정적인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환율이에요. 네. 사실 그때 환율이 굉장히 좀 1,500원을 뚫느니 마느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2월 달로 미뤄졌고 이번에 금리를 했는데, 뭐 사실은 오늘 한 총재도 브리핑에서 밝혔지만은 결국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단 그 금리가 적정금리 영역에 들어왔지만은 거기에 상단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뭐 향후의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의 이제 그 하방을 최대한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향후의 속도를 좀 우리가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사실상 성장률에 있어서도 지금 전망치를 하향했지 않습니까? 올해 관세 정책,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일부 좀 반영하면서 하향화시킨 것을 좀 일부 보여지긴 했는데, 이 속에서 추경 얘기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계속 트럼프와의 관세 이야기, 환율 이야기 저희는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는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MS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일부 취소 얘기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반도체주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황 대리님, 이게 반도체주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까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조정 징후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게 하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미국에서 시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80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원래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일부 취소 뉴스가 나오자 AI 인프라에 대해서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돼서 조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바로 나왔죠.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시기의 차이다. 그럼에도 분위기상 미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건데요. 이는 그 미국 시장이 원체 가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조정의 핑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의심할 여지 없이 확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 줄인다고 해도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이 대규모 AI 센터 투자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전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확장 재정 정책 쪽에서도 레거시 쪽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추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네. 제가 반도체주 투자할 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최근에. 뭐냐면은 바로 중국 반도체 쪽에서의 경쟁력인데요. 최근 그 중국 반도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SMIC라고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원래 20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유지를 되다가 중국 시장이 약했을 때 이렇게 10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 50불 돌파하면서 거의 뭐 60불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회사가 막 엔비디아 대항 AI 칩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발표를 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막 중국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너무 강하다. 또한 뭐 뉴스 보시면 아셨겠지만 뭐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을 지금 뭐 다 추월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중국 반도체가 위협되는 상황이다 막 이런 뭐 걱정을 할 때가 아니고 이미 뭐 경쟁사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닌가? 반도체 메모리 하면은 한국이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자체가 원래는 대한민국의 1등이죠. 정고점을 원래 시장이 좋으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지 이제 반도체 수급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자리긴 하죠. 미국 빅테크 자리들 여러분 쪽 둘러보시면 아셨겠지만 사실상 이제 자리를 어떻게 잡을래? 라는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론이 조금 더 우세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챙겨보고 있는 건 오히려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딥시크가 나오고 난 이후의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던스가 어떨까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4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지금 한 3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3% 정도 성장한 그런 수치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사실 뭐 AI 칩이 지금 좋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계속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4분기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딥시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딥시크 이후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어떤 승산을 가질 수 있는 보관이 있느냐. 이거를 과연 젠슨왕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지금 화두는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이 이제 아마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이미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은 되겠지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고 아마 이제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이 공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블랙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발열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블랙웰이 어떤 그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공급될지 또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마도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된다면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눈높이 자체는 높아요. 계속해서 지금 몇 분기 동안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항상 성에 안 차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이번에 과연 그런 이런 것들, 이런 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의 저는 사실은 이 언급이라든가 발언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늘 젠슨왕의 입은 중요했는데 이번엔 더 중요할 것 같다.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게 할까? 그의 워딩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최우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 대리님 그렇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그간 올랐었던 추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지 상단 지지를 잘 해주는가가 삼성전자한테는 관건인데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이 정도면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레거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지금 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지요? 그렇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으로 인해 가지고 23년에
AI 수혜로 진짜 크게 혜택을 받았죠. 예. 막 23년 초만 해도 뭐 10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뭐 2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으니 그 정도 수혜는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시대 흐름을 잘 타고 갔다. HBM 선두주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질적 성장을 이룬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년 초에 매수했을 경우에 동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도 뭐 PBR 정도 1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저점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뭐 수급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동의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은 뭘 사야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가장 의존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밤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네. 약간의 미스가 난다. 혹은 뭐 추후에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 했을 때 같은 폭의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가 같은 폭으로 나왔을 때 나쁜 폭에 정말 더 크게 반응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투심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상승할 때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엔비디아와의 가격 상관성 자체가 일단 매우 약합니다. 최근에 그 외사 리포트들을 많이 참조하는데 뭐 25년 2분기부터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전망이 확인되며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HBM 판매도 강한 성장 예상된다. 그리고 뭐 ESSD 수요 회복을 통해서 낸드 여건도 유리하다. 뭐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하단은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큰 뉴스가 나왔었던 게 2주 전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AI 모델이 있는 뭐 오픈 AI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는 AI 칩 설계가 가능하죠. 근데 이 회사를 들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 그리고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합류를 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더 크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 최근에 특징적인 게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뭐 중국하고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뭐 오늘 오전만 증시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무서웠는데 네. 이런 하락을 신경 쓰지도 않고 바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매수가 굉장히 셉니다. 뭐 이러면은 신흥국 자금이 들어오는 뭐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러면 패시브 자금들 자체도 자본 재배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하단 가격을 지지에 더해서 패시브 자금까지 수급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악재에 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더 깨질 수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윗방향을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여러 군데서 찾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더 있는 걸까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지 보고 계실 텐데요. 흐름 보죠. 자, 소부장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오늘 뭐 YC캠이 유리기판이라는 뉴스로 간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소재 이슈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고, 액침냉각, 뭐 발열 이슈 얘기해 주셨다시피 액침냉각 그렇다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HBM은 워낙 잘 본업이잖아요. 현재 AI의 본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HBM까지라고 봤을 때 반도체주가 워낙 많아서요. 지금 조금 더 눈길을 주고 계시는 쪽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저는 저러한 그 세부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쪽이 뭐 더 낫다, 더 못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의 기술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HBM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것보다는 이제는 안정화되어 가는, 이제는 뭔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조금 뭐 플러스 알파 효과라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그런 테스트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해서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이 HBM 테마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유리기판하고 액침 냉각 중에서는 유리기판이 지금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ARM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공급망 구축이라든가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SKC 뭐 앱솔릭스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막 부각이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AI 반도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이제 미세회로의 구현인데 결국은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은 미세회로 구현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고열에도 좀 강점이 있는 부분 또 전력 공급의 어떤 이런 전력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전 조금 더 높다고 보여주고 액침 냉각이 그렇다고 해서 못하다는 건 아닌데 액침 냉각은 그야말로 이제 시작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웰 말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망을 이제 좀 확장을 시키겠다.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어떤 공랭이식 방식의 한계점의 명확한 상황에서 액침 냉각과 순행식을 지금 같이 이제 아마 활용을 할 겁니다. 순행식 같은 경우는 전처리된 용액에다가 이제 용액을 뿌려가지고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고, 액침 냉각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자 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 유에다가 담가서 열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인데 결국 이 액침 냉각과 지금은 순행식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인 삼성 공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행식의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좀 엔비디아가 정말 이제 협업을 하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목숨가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약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점수 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간 잘 갔던 SKC 필옵틱스가 좀 쉬고 있잖아요. 조금 더 쉴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를 돌릴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각자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방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마무리하고요. 자, 조정장 무시하고 달립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하나오션 관련해서 뭐 공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위로 또 올리네요. 하나오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방산도 오늘 방산 빅포 일제히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강하구나. 역시 밀릴 때가 기회였구나. 지나고 나면 또 명확해집니다. 한대리님. 일단 K조선, 해운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물줄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저희는 기회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유행하는 테마 자체도 계속 바뀝니다. 한참 전에 저가에서 움직였을 때는 뭐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한다, 이러한 뭐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대형 조선사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RO 시장의 개화로 인해서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쪽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저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자로 특히 LNG 관련되어 가지고 기자재 삼성중공업 반응이 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수수료 많이 나온 수수료를 중국 산선에 많이 부과를 한다. 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최근에는 특히 LNG 수출에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LNG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도 뭐 방지하려는 뉴스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450억 달러짜리 알래스카 프로젝터라는 거대 먹거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LNG선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업체들 수혜가 좀 집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삼성중공업, 기자재까지 해서 주가 밸류에 일단 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해서 있는지 주가 상승에 계속 훈풍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업종에서는 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 그리고 LNG 에너지 수출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통해 가지고 지정학적 이렇게 지렛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그리고 섹터 자체는 조선과 방산이다. 최근에 보면은 국내 주식들 특징이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보시면은 뭐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중공업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인 윗슨조선소를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해당 시장을 독주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마켓 시어도 높아지면서 이익률도 증가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내려오면은 기회다라고 저는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네. 네. 다음 주 안에 또 기회가 있을지. 빠르게 방전까지 한번 볼게요. 방산 지금 강합니다, 대표님. 네. 전력기기는 오늘 시가가 밀려서 출발했다가 그래도 조금씩 야금야금 사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어디가 더 기회예요? 사실 방산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흔들렸던 부분은 이제 미국의 뭐 방위 삭감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방산을 별로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다가 어떤 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EU 같은 경우도 지금 방위비 한도를 갖다가 올릴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이제 독일이 이번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정치정이 바뀌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 세력의 약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독일 자체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방위비 그 사이즈가 큰데 독일이 이제 방위비를 크게 늘릴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그 유럽향 그 수주라든가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은 향후에도 성장세는 계속 커질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방산주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오른 것 같지만은 유럽 방산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적용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주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더 높은 어떤 주가를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의도에서 82만 원까지 보던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은 상방을 어디까지 보시나요? 흐름 잘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